자, 공개된 현대의 UI 화면을 보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현대의 화면이 맞는지 테슬라의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63.49를 기록했고요. 오늘 3.5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주식 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오늘의 주식 시장을 분석하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빨갛게 물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물가 관련 지표를 보면 우선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로 불리는 PCE 데이터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보다 PCE를 더 높게 보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 최근의 소비 패턴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PCE 물가 지수는 한 달 동안 연간 2.5%가 상승하며 1월의 수치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이 식품 및 연료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는 PCE 코어 지표를 보면 그 상황이 다르고 연간 2.8%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1월에 2.7%를 약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이 코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말은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낙관적이고 장밋빛 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물가의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에게 관세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물가 상승의 지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키는데 큰 방해적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는 취소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키는 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S&P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중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앞으로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경에 또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같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 현재 한 주 동안에는 5.9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6.53%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2.5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34.7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MDD 값은 46.05%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전고점인 488까지 가기 위해서는 85.37%의 큰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새로운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이 새로운 모델 Y 주니퍼가 한국 시간 29일부터 매장에서 전시가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7개의 테슬라 매장 중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매장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모델 Y의 전시를 안내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 모델 Y 런치 모델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잘 나왔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테슬라의 모델 Y 런치 모델은 좀 가격이 7,300만 원쯤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이보다는 저렴한 모델 Y 주니퍼 일반 모델은 과연 언제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놀랍게도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새로운 모델 Y 후륜구동의 가격을 5,299만 원으로 발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 가격은 보조금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코리아는 신형 모델 Y의 후륜 구동 가격을 앞서 말한 것처럼 5,299만 원, 약 5,300만 원 정도로 책정했고, 신형 모델 Y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6,314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신형 모델 Y 런치 모델의 경우에는 7,300만 원으로 가장 고가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 모델 Y 후륜 구동이 5,299만 원이면 2025년 국내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의 기준이 5,300만 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이 가격 조건에 정확하게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모델 Y 롱레인지와 모델 Y 런치 모델은 5,3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제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모델 모두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 Y 후륜 구동이 정부의 5,300만 원 기준에 모두
충족된다고 해도 이 중대형 승용차의 기준 주행거리가 400km에서 440km로 향상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미달할 시 10km당 8만 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델 Y 후륜구동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국내 인증기 중 394km로 나오고 있고 440km에서 46km 정도가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약 37만 원 정도의 보조금 감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존 보조금이 600만 원에서 37만 원을 제하게 되면 예상되는 보조금은 약 563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정부에서 배터리 안전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이 테슬라는 이미 알려진 대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우수하고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의 요건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50만 원이 추가되면서 61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는데, 하지만 정확한 보조금의 규모는 정부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확인해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의 차량이 정확하게 얼마를 받게 될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모델 Y의 공식 주문이 4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된 정확한 발표가 나올 것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가격이 발표되면서 국내 전기차와 비교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현대의 아이오닉 5 익스클루시브 스탠다드 후륜 구동의 경우에는 이 차량의 가격이 5,200만 원을 하고 있어 테슬라 모델 Y와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아의 EV6 경우에는 테슬라의 모델 Y 후륜 구동과 비교하면 스탠다드 후륜 구동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 기아에서 출시한 세 가지 트림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라이트는 테슬라 모델 Y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지만 스탠다드 에어나 얼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5,300만 원보다 차량의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50%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이는 기아의 EV6가 오히려 테슬라 모델 Y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이 저렴한 테슬라를 사게 될지 아니면 기아나 현대 전기차를 사게 될지 앞으로 그 판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중국에서 런치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의 판매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이 모델 Y의 후륜 구동의 경우에는 26만 3,500위안으로 이 중국에서의 가격이 나오면서 이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전 모델 Y에 비해서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26만 3,500위안을 한화로 변환해 보면 약 5,3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이 깨졌고요. 이 테슬라는 국내에 모델 Y를 역대급의 가격으로 팔기로 결정한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국내에서 테슬라의 수요가 높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새로운 모델 Y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뉴스를 조금 더 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개발자 컨퍼런스 플레오 25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를 위한 개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운영 체제를 공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공개된 현대의 UI 화면을 보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현대의 화면이 맞는지 테슬라의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고요. 이 화면의 구성부터 아이콘의 위치 등 정말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현대에서는 테슬라를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카피를 해서라도 따라가자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와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현대에서는 테슬라와 다르게 협업을 통해서 승부를 걸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발표회 뒤에 보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현대와 함께하게 되면서 이 현대의 진정한 힘은 협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회에서 재미있게 본 것은 현대가 ECU를 66%까지 줄였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인데요. 이 기존의 내연기관의 차량이 약 100개 정도의 EC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 말은 약 100개의 컴퓨터를 따로 업데이트해야만 자동차가 작동된다는 말로 기존의 100개에서 66%를 감소해 44개 정도로 줄인 것을 본다면 현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앞으로 이런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현재 4개의 ECU만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OTA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OTA를 위해서는 4개 정도까지 ECU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과연 현대의 OS는 테슬라처럼 OTA가 잘 될지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자, 현대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플레우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바로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현대는 이번 발표로 인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현대의 생태계에는 구글과 삼성, 네이버들이 참여해 다양한 협력 업체를 통해 좋은 시너지를 만들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테슬라의 생태계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파트너가 없어도 테슬라 혼자 다 할 수 있는 생태계로, 이는 첫 번째도 자율주행, 두 번째도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이며 앞으로 로보택시를 통해 테슬라의 생태계는 더욱더 확장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이는 마치 스마트폰의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생각나게 하고요. 테슬라는 애플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현대는 안드로이드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방향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차량의 중심은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생태계를 만들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에 있어 테슬라의 FSD 라이센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좌고우면하다가 결국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어떤 회사가 테슬라의 FSD 라이센스를 선언하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